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출근길에 듣는 보험쇼의 보험 덕후 보타쿠입니다. 오늘은 종신보험으로 현명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최근에 자산 가격 변동이 심합니다. 자,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가요? 거래 가격이 1억 이상 하락한 그러한 매물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한 채 평균 가격이 10억입니다. 10억 하면 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당연히 상속세 과세 기준이죠. 결국은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고민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됐다. 이렇게 이제 기사는 시작을 합니다. 두 번째는요. 건강보험료 2차 개편입니다. 이미 제가 기사를 한번 다뤄드렸죠. 올해 7월에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물론 이 대선 때문에 개편 내용이라든가 시기가 조정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인 거는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입니다. 예.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면 지역가입자 되고요. 지역가입자 되면 아시다시피 재산도 같이 보기 때문에 엄청난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자, 연금 생활자한테 건강보험료 개인 부과는요. 큰 손실로, 즉 연금 소득에 대한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이번에 개편이 되면 보험료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금융소득에 관한 기준이 강화가 됩니다. 뭐 다 아시다시피 연간소득을 산정할 때 금융소득이 종합소득 과세 대상할 때는 2천만 원이 기준이고요. 건보료는 1천만 원이 기준입니다. 그런데 이 1천만 원, 2천만 원 이 기준을 정하는 그 금융소득에 관한 그 내용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적은 금액으로 결국 이 1천만 원, 2천만 원이 달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. 이 요건이 강화된다는 얘기입니다.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과세이원이라고 해서 불입할 때 세액공제나 뭐 소득공제를 받은 상품 어떻습니까? 나중에 받을 때 세금을 토해내야 되잖아요. 결국은 내가 받은 세금을 건강보험료로 다 토해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국민연금도 여기에 당연히 포함이 되죠. 국민연금도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다 불입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? 뭐 다시다시피 비과세 소득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거를 종신보험으로 해결해라고 하면서 이 기사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 뭐 선치자산 특성 활용을 해서 효율적인 상속세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뭐 다시다시피 이 부분은 뭐 이제 우리가 상속인이 있고 피상속인이 있고 즉 피상속인이 피를 보는 사람이죠. 보험 대상자죠.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고 그 계약자를 자녀로 해서 소득을 미리 이제 준다라면 즉 불입 능력을 갖게 한 후에 종신보험을 요렇게 가입을 시키면 결국은 이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걸 미리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. 두 번째는 비과세 요건 갖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, 그 재산이라든가 소득 이것에 산정될 때 빠지게 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죠.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기준을 잡을 때도 이걸 빠지게 하는 거, 이 소득을 빠지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비과세 소득으로 맞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근데 두 번째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납입보험료 총액 대비 60에서 70% 수준인 총보험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게 뭔 얘기냐면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뭐 이제 가입 연령에 따라서 불입 기간에 따라 뭐 다 회사마다 보험료가 다르긴 한데 통상 1억짜리 사망보험금을 타는데 총 납입보험료가 60, 70% 수준이다. 이는 다시 말하면 세금 이런 거 빼고 단순하게 계산해 봐도 자산운용 수익이 50% 넘어야 이게 가능하다.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? 자, 예를 들어서 6천만 원 내고 1억이란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 거죠. 그죠? 그렇다면 실제 다른 금융상품으로 투자해서 1억을 6천을 투자해서 1억을 받아내려면 50% 이상의 그 운용 수익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뭐 굉장히 러프한 얘기입니다.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과장된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뭐 종신보험 같은 건 1회만 납입하고 사망을 한다라고 하면 이 수익률이 뭐 몇천 프로 몇만 프로가 될 수도 있겠죠.
이러한 게 이제 보험 상품의 구조인데 여기서는 총 납입보험, 납입을 다 완료한 걸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뭐 이는 사망보험을 받는 시점에 값어치, 즉 돈의 가치도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제가 이런 것도 예전에 개선해서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는데 러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종신보험이 충분히 상속세 제한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대비가 될 수 있다. 두 번째는 나중에 이 금액을 어떻게 받습니까? 그 연금으로 전환해서 받을 때는 비과세 요건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. 그리고 이러한 비과세 요건을 갖출 때 이 종신보험의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다 따져보면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유리하고 그리고 적립률도 나쁘지 않다. 뭐 이렇게 이제 기사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. 자, 건강보험료는 정말 부담이 될 거고요. 지금 대한민국 건강보험료는 다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보험료가 올라가는 만큼 그러니까 건강보험 혜택이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. 하지만 꼼꼼히 따져서 누수를 방지해야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양자 자격 요건도 앞으로 계속 강화가 될 거고요.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부담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퇴 생활자들한테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게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우리가 이제 보험 컨설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뭐 보험 컨설팅이라기보단 뭐 재무 컨설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보험으로 굉장히 좋은 이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수 있는 우회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된 거 간단하게 써놨는데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. 오늘 기사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